안녕하세요. 8월 20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장기채 중심으로 채권 수익률 반등세 계속되고 화웨이에 대한 임시 일반 면허 기간 90일 연장한 거, 그다음에 중공이 대출 우대금리 LPR 제도 개선의 이름으로 사실상 금리 인하 조치한 거, 이것이 부양 조치로 받아들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다우가 추가로 250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초반에 300포인트 이상 올랐다가 막판에 좀 살짝 밀렸습니다. 지난번 800포인트 급락한 거 대부분 회복했고요. 반도체 지수는 추가로 2%가량 급등세 지속하면서 나스닥 상승 주도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초록하는 지역이 중공하고 독일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도 추가적인 재정정책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98.24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12원으로 올랐고요. 원엔 환율도 11.37로 상승했습니다. 위안 환율 7.05로 상승세입니다. 유가는 WTI 56불대로 상승했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7월 수출 1.6%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2.2% 감소였고요. 전월에 6.6% 감소한 것보다는 개선된 모습입니다. 수입도 1.2% 감소했는데 예상은 2.7% 감소였고요. 전월 5.2% 감소보다도 어떤 수입도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된 값이죠. 모두 연율 환산값이고요. 하여튼 일본 수출 감소세는 8개월 지속 중인데요. 이 수출입 그래프 추세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8개월 계속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비관적인 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 수지는 2,496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전월에는 5,496억 원 흑자였습니다. 태국 2분기 GDP는 0.6% 성장으로 예상 0.7%보다는 둔화된 모습입니다. 유로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율 1%,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율 0.9%입니다. 쟁점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달러, 엔, 위안, 원화 이들 4개의 통화를 비교해 보면은 원화 약세 기조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가장 약화되고 있다는 아주 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상반기에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37% 감소하고요. 순이익은 43% 감소라는 겁니다. 도대체 OECD 국가 중에 시장 평균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 곳이 한국 말고 또 있습니까? 네. 그런데 하반기에는 나아질까요? 제 의견은 이미 이전에 여러 영상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결국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각자가 판단하셔야 하는 거죠. 지난 6월 말 오사카 G20 트럼프 시진핑 서밋에서 트럼프가 화웨이 거래 재개에 약속을 했죠. 이게 결국은 템포러리 제너럴 라이선스 임시 일반 면허를 90일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 상무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즉 8월 19일 만료되는 임시 일반 면허 기간을 11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화웨이 계열사 46개를 추가로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를 했습니다. 기존에 68개사였잖아요. 여기에 46개사가 더해졌으니까 화웨이 계열 기업의 114개 회사가 원칙적으로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다 이겁니다. 즉 화웨이 제재가 더 강화된 거죠. 이 조치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 그룹과 이별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웨이와 결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무리 없이 추진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화웨이에 대한 임시 일반 면허라든가 아니면 거래 재개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미국을 위한 것이지 화웨이를 위한 것 아니라는 사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금요일 잭슨홀에서 파웰이 연설하는 것이 이제 주목되지 않습니까? 파웰이 지난 7월에 금리 인하하면서 미드 사이클 어자스먼트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해석을 놓고 금리 여러 번 올리는 거를 당연시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다거나 아니면
7월 레이터 컷이 한 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어떤 그 파웰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시장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시장의 인하 기대가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고요. 패드가 최소한 금년에 2번, 내년에도 상반기 중에 한두 번 이렇게 금리 인하할 거다. 이 기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트럼프는 그 이상으로 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글로벌 금리 인하가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요. 멕시코도 어저께 했고요. 중공도 드디어 했고요. 독일도 그 재정정책 편다 그러고요. EU 차원에서도 한다는 유로존 차원에서 ECB가 금리 컷 할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패드는 트럼프의 압박에 말려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록 애매하게 표현은 되겠지만 결국 시장 친화성 발언으로 얼버무릴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페리가 전기로 움직이는 페리호라는 겁니다. 이름이 엘렌이라고 이름을 붙인 모양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전기로 움직이는 페리호입니다. 이게 덴마크 남부 지역 소비 항구하고 그 핀세이버 항구 사이를 시험항해 처녀항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배터리가 4.3메가와트 아워랍니다. 여기에 차량 한 30대 정도, 승객 200명 정도 태우고 그 전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결국 저 이거 참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AI 기술이 그러니까 접목이 되면은 나중에는 무인 자율주행 이 페리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그 글로벌하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봤습니다. 애플의 팀 쿡이라는 사람, 상당히 밉상이네요, 이 사람. 아주 밉상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중공에서 만드는 그 맥북이나 뭐 그 애플 그 휴대폰 같은 이거 관세 때문에 그 미국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관세 우리 거 애플 거는 좀 없애달라 이렇게 트럼프한테 계속 여러 번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트럼프는 번번이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관세 싫으면 중공 떠나라 이런 답변이나 들었습니다. 팀 쿡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 팀 쿡이 삼성을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애플이 삼성에게 밀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삼성은 관세 안 내고 중공에서 만드는 애플은 관세를 내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삼성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번 며칠 전 어저께 트럼프랑 둘이 미팅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렇게 찌질하게 장사를 합니까 이 사람? 트럼프가 이때는 일단 맞장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애플 팀 쿡이 하는 말이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설득력 있다고 이렇게 그 말 아닙니까?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대책을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궁금해집니다. 이 트럼프 이 사람이 판을 또 어떻게 흔들어 댈지 말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웃자고 우스갯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애플도 한국 가서 만들으려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죠? 아니면은 삼성 보고 중국 가서 만들거나 아니면 너가 둘 다 미국 가서 만들으라고 이 판을 흔들어 대면 아주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도 영상을 해서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DLS, Debt Linked Security, ELS, Equity Linked Security 이런 장외 파생 상품 투자 판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